네, 이어서 이제 positive definite matrix, 그러니까 양부호 행렬에 대한 그 LU decomposition의 특별한 경우를 이제 좀 살펴보는 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촐스키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촐스키 decomposition 같은 경우는 A가 그리고 symmetric, 그러니까 대칭이면서 positive definition 경우에 특별한 형태, 말하자면은 R을 우리가 upper triangular라고 했을 때 R이 right triangular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것의 transpose, R transpose, A가 R transpose times R로 우리가 decompose, factorizatio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LU를 생각해 보시면 U가 보통 upper triangular잖아요. 그래서 U가 triangular인데 이 경우에는 A가 positive definite matrix이기 때문에 어떤 행렬의 트랜스포즈와 어떤 행렬은 어떤 것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양수면 뭐의 제곱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넬로그에서 양부호 행렬은 뭐라는 거예요? 행렬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트랜스포즈를 생각을 해서 R 트랜스포즈 R에 해당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한 positive definition 경우에는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촐스키가 가정을 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upper triangular R이 이제 upper triangular 하면 사실은 이제 lower triangular 파트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풀면은 우리가 주어진 A11, 그러니까 A가 시메트릭인 경우에 A11, A12, A13, A22, A23, A32, A33, 그러니까 요 어퍼 삼각행렬에 대한 제곱 형태를 우리가 변수가 A의 unknown만큼 R의 unknown이 필요하다. 그것으로부터 관계식을 유도를 해서 우리가 RIJ에 대한 해답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지금 A11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3x3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 나서 일반적인 n by n 행렬에 대해서 만약에 A가 positive definition 경우에는 A가 R transpose times R이라는 decomposition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임의로 RIJ들을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촐스키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촐 함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촐 함수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먼저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x3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도 제너럴라이즈 일반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x3를 살펴보면, 자, A11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R 트랜스포즈 상태에서의 R11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열을 곱해서 얻어지니까 A11은 A11은 어떻게 되는 거야? R11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R은 기본적으로 지금 upper triangular 상삼각행렬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그것을 뒤집은 거, R 트랜스포즈 취한 거니까 하삼각행렬이 됐고, 원소들이 이런 형태의 지금 행렬이 얻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A21은 그러면 어떻게 돼? A21은 사실은 A12랑 같죠? 왜냐면 이게 시메트릭이니까. A12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A12는 바로 R의 11 그러니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해서 R11 그 다음에 이제 R11, R12 이렇게 곱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다 A들은 다 기분이에요. 주어진 거고 우리가 R을 구하는 것이었죠. R을 구하는 것인데 A11은
R11의 제곱이었으니까 A11, R11은 무슨 뜻이냐면 A1의 루트를 씌운 거.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주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양수여야 됐다는 거.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되는데 0이거나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면은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도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데피닛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걔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수니까 그러니까 양수고 이 두 번째식 A12나 A21이 R12 곱하기 R11이라는 거에서 R12라고 하는 것은 A21을 R11으로 나눈 거. 근데 이제 이 나누는 수가 뭐예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신 경우에 여기서 만약에 0이 되면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스탑시켜야 돼요. 알고리즘을 스탑시키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얘는 포지티브 데피닛이 아니다. 그래서 분해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리턴 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원래 맞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자면은 이제 A13라고 하는 것은 A31과 같은데 A13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행과 또 세 번째 열을 곱한 거. 그러니까 R11 곱하기 R1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R13라고 하는 것은 A13를 R11으로 나누어 준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R11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R12나 R13를 구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R22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R22를 계산을 하고 R22는 어디서부터? A22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23를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33도 R33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더 있다면은 R34, R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그 인덱스가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A의 11을 계산하면 A의 12, A의 13를 알 필요가 있고 A22를 알면 A23를 계산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A33를 하면 A34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R도 뭐예요? R11을 계산하고 나면 R12, R13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R22를 계산하고 나면 자기보다 인덱스 큰 거 R23에 대한 것만 알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RII를 여러분이 우선 계산을 하고 나면은 RIJ는 J가 I보다 큰 경우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AIJ들인데 여기서 J는 I보다 크다. 네, 요 경우에 대한 정보가 기분이 주어진다. 이게 기분이고 이게 기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RII를 우선 계산해야 되는 거죠. RII를 먼저 계산한다. RII는 어떻게 얻어져요? RII는 바로 AII에서 뭐죠? RKI의 제곱을 계산하는데 K가 1부터 I-1까지 요거를 우선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먼저 중요한 거죠. 이걸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J가 I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제 J가 I 플러스 1부터 n까지에서의 RIJ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RIJ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이 식은 어디서부터 오냐고 하면 AIJ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그 i번째 행 그러니까 RIJ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뭐 뒤쪽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그 두 개의 행이 두 개의 행렬이 있을 때 i번째 행과 j번째의 열을 우리가 곱해서 aij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오는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것은 이쪽에 이 각각의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I1, I2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1의 I, 2의 I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I 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R 그죠? 뭐가 오는 거예요? R 열이면은 1i, r2i 해서 i까지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게 대칭적으로 온 거니까 r1i, r2의 i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j 번째는 r1j 해서 역시 j, r2j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r, k, i, r, k, j 해서 k가 어디까지? 둘 중에서 작은 수인데 우리가 j가 무조건 i보다 큰 거라고 했으니까 j는 i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i에서 끊겨야죠. 그래서 i까지만 계산 곱하는 거예요. 이게 aij가 된다. 왜냐면 지금 i가 j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더 짧잖아요. 그죠? 뒤에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 뒷부분은 0을, 이쪽이 비록 여기서 끊기면, 여기서 나머지는 이 0하고 곱해지니까 이쪽은 다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쪽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i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K가 I일 때가 언제냐면은, 만약에 이게 I가 되면 I가 여기서 튀어나오죠. 그죠? I는 우리가 먼저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를 K는 1부터 I-1까지 이 곱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i번째 항, 여기서의 i번째 텀에서는 R에 II, R에 IJ, 이렇게 되죠. 는 IJ. 따라서 우리가 RII를 아까 RII 미리 계산했었어요. 그죠? 요거 미리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RIJ는 요거를 다 넘기고 AIJ 빼기 시그마의 K는 1부터 I-1까지 RKI, RKJ를 계산한 거를 RII로 나누어주면은 얻어지겠죠. 됐어요? 요게 바로 RIJ, 그러니까 J가 I보다 클 때, 즉 상삼각행렬에서의 그 오프 다이아고날들을 계산하는 요령이죠. 그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항상 상삼각행렬에서의 가운데 애들 먼저 계산하고, 그죠? 가운데 그 메인 다이아고널에 있는 애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죠? 행의 원소들을 차례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알고리즘의 어떤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RII가 계산할 때 이 RII가 0이 되면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계산이 0이거나 음수가 되면 뭐예요? 스탑을 시키고 얘는 포지티브 데피닛 행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것이 RI가 실수가 안 나오고 뭐 복소수가 나오거나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닛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리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음수라면 return 스탑하고 알고리즘을 스탑하고 return A is not positive definite. 그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알고리즘이 이제 완벽한 알고리즘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디컴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촐스키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데피니션 경우에 이제 해야 되고, 대표적인 포지티브 데피니션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 다이고널인 경우에 특별히 이제 슈퍼 다이고널과 로어 다이고널이 같은 애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시메트릭한 해가 돼야 되니까, 시메트릭 매트릭스에서는 슈퍼 다이고널과 로어 그러니까 서브 다이고널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메인 다이고널이 슈퍼 다이고널의 2배 한 것보다 항상 크기만 하면 포지티브 데피니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그젠플이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쪽이 메인 다이고널 우리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트리 다이고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쪽을 2로 하자. 그죠? 그러면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로어 다이고널도 전부 2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메인 다이고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 2개의 숫자 한 것보다는 항상 메인 다이고널이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항상 메인 다이고널이 이거 더한 것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한 것보다 커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3, 5, 5 이런 식으로 해서 5, 3 이렇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뭐예요? 얘는 바로 양행렬이죠.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ion 된다. 이런 트리 다이고널, 특별한 트리 다이고널 시메트릭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촐스키 디컴포지션을 써서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LU 디컴포지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촐스키 디컴포지션을 쓰게 되면 이게 본질적으로는 LU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LU 디컴포지션을 제가 이제 매트립 실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촐스키 함수를 불러와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행렬에 대한 LU 디컴포지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U 함수를 써서 우리가 분해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15 by 15 해가지고 우리가 트리 다이고널 이제 매트릭스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 트리 다이고널 행렬 같은 무조건 포지티브 데피니션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함수에 대해서 초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 다이고널이 아닌 애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면 이제 초월 함수가 뭘 리턴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잠깐 그러면 지금 매트립을 한번 해서 제가 우리가 초월 함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잠깐 여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매트랩을 열릴 때 항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가 뭐 용량이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머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어쨌든 우선 뭘 해야 하는 거예요? RI를 항상 먼저 계산을 하고, 그죠? RI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RIJ, 그러니까 RIJ는 오른쪽에 있는 R의 오른쪽, 그러니까 J가 I보다 큰 엔트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을 먼저 행의 오른쪽을 차례로 계산해 나가는 이러한 순서로 포 구문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초월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기존의 매트랩에 있는 촐이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촐레스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촐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 그것의 입력값과
그것의 출력값에 대한 부분을 보고 매트랩 실습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매트랩이 열리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초리라는 함수가 필요한데요. 우선 도움말로 초리라는 함수를 불러서 우리가 도움말 영상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매트랩이 열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은 지금은 뭐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셔도 되고, 뭐 커피 같은 거를 하나 좀 뽑아 오셔도 되고, 뭐 물을 하나 물을 뭐 좀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편안하게 좀 가지시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초리라는 함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초 함수를 이제 불러보면 지금 도움말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리라는 함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초리라는 함수를 우선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장면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장면 전환을 할 텐데 네, 장면 전환을 해서요. 윈도우를 지금 네. 예, 초람수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죠. 초람수를 지금 보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 초람수는 보시면 그 리턴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초에 플래그를 붙인 거를 좀 보겠습니다. 촐은 지금 입력이 뭐냐면 양의 이제 지금 퍼지티브 데피닛 행렬인지 아닌지를 그 나타내는 출력값 플래그도 반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플래그라고 하는 것은 0이면 양부 정보 대칭 행렬이고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상삼각 행렬 그 A를 R 트랜스포즈 R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할 때 그 R을 리턴해 준다는 거예요. 출력은 R을 리턴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플래그가 0이 아니면 입력 행렬은 양의 정보 대칭 행렬이 아니고 플래그는 행렬 분해가 실패한 피봇 위치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그 RIIJ가 계산할 때 그 스퀘어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음수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그 문제가 되니까 그때의 그 피봇의 위치를 가르쳐 준다. 이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플래그를 달게 되면 그런 거고, 그냥 초월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제를 잠깐 보시면, 요 초월에 플래그를 달린 예제를 보시면,
지금 A를 이렇게 입력을 한 거죠. A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제 초 함수를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A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초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어디까지 계산해 주냐면은 예, R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줬고 상삼각형열이 나왔고 그다음에 플래그가 5라는 거는 플래그가 5라는 거는 5 by 5 그러니까 이 행렬분해가 R 트랜스포즈 R이라고 하는 데서 실패하게 되는 인덱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래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포지티브 데피닛이 아닌데 그때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A를 예를 들면은 플래그에서 가르쳐주는 인덱스 전까지는 뭐냐면 그거를 잘라가지고 보시면 그때까지는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R555에서는 아마 계산이 음수가 나왔거나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분해를 더 이상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rcholleg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매트랩 실습을 이제 다음 이제 영상에서는 이것을 이제 매트랩 실습을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람수를 이제 매트랩 열으셔가지고 초람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신 다음에 다음 강의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